한 교수의 한 큐. 네, 오늘도 시장은 하락해도 우리는 힘을 내봐야죠. 이럴 때일수록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또 한 교수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샵 2034로 한 교수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요. 또 연결될 수 있는 링크 가니까 그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무료 방송 오늘도 준비되어 있나요? 네, 자, 오늘도 준비됐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안 좋아서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분명히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힘들수록 기대세요. 한 교수 매니저가 많은 도움 드릴게요. 그럼 이제 시장을 또 봐야 될 텐데 오늘의 한 큐를 들어볼 시간이에요. 네. 오늘 또다시 미국 증시가 좀 발목을 잡았고요. 해외 확진자 때문에 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엇을 봐야 될지 한 큐 정리해 주시죠. 자, 오늘 한 큐는 이삭 줍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주워 담기, 이삭 줍기. 그러니까 거의 뭐 입장은 변함이 그렇죠. 없네요. 변화 없습니다. 네. 변화 없죠. 일단 뭐 시장 자체가 뭐 조정 국면은 연출은 되고 있습니다만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직은 견조합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꾸준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일부 기관들의 어떤 매집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의 흐름은 아직은 괜찮다. 그리고 시장은 불안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희망이 있다는 거 꼭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설명 좀 드리자면요. 일단 미국 등 이제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코로나발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내 증시가 밀렸고 또 저 글로벌 시장도 다 밀렸었죠. 코로나발 악재가 희석되지 않고 여전히 불안한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한국 등은 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한국은 크게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큰 흐름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은 코로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공포스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 또 한 번 여러분께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죠. 특정 기관 투자가들이 일부 특정 종목에 대한 저가 매집을 계속해서 단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꼭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코로나 발생 현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신종 코로나 발생 현황인데요. 오늘 10시 32분을 기준입니다. 현재 뭐 세계 이쪽은 우리가 많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국내 부분들을 일단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국내 확진자 수가 6,284명. 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6,000명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국내 증시의 오늘 하락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까지 전망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33,000명 이상까지 늘어난 걸로 제 기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000명대까지 검사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확진자 수가 오늘까지는 한 차례 강하게 늘어났습니다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자 검사 중인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에 있어서는 신종 코로나 발생 확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오늘 국내 증시 하락은 약간은 공포감 있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좀 부담이긴 합니다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그래도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의 기관 외국인 수급 동향인데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 자, 금융 투자는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융 투자를 보지 마시고 금융 투자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팔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 쪽은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기관 투자가를 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신권과 보험단과 투신권 그리고 기타금이라든가 연기금 쪽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험단들이 오늘 뭐 한 12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3억 정도, 그리고 59억 정도, 4억 정도, 그리고 29억 정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매수 금액은 크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오는데 특정 섹터,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지수가 하방 정직이 나고 안정이 됐을 때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 가능성을 보고서 매집에 나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종목을 볼 때 종목에 대해서 한꺼번에 팍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관 외국인들이 매집하듯이 우리도 핀셋이죠. 종목을 딱 집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매집 전략을 단행해보면 분명히 승산이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삭줍기라고 했잖아요. 여기 제가 추가적으로 갑자기 궁금한 건데 오늘 보았을 때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10,000명 넘게 하루에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죠. 해외는 전혀 아니라는 말이죠. 그 이유는 뭐 기술력도 있지만 진단키트 자체가 없어요. 그럼 저희 이삭줍기의 그 이삭의 진단키트 관련주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종목분들은 제가 볼 때는요. 네. 일단
이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자체가 국내와 중국에서는 그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지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죠. 줄어들고 있죠. 문제는 뭐냐, 해외에서 확산됩니다. 유럽이랑 미국이요. 그렇죠. 안쪽에서는 줄어드는데 바깥에서 늘어나는 형태. 네. 일단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진짜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키트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키트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가 분명히 충분히 보실 만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바닥권이거나 내지 바닥에서 조금 놀라와서 눌림목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보셔도 되는 그런 위치고요. 그것이 종목군들이 한번 터지게 되면 시세가 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충분히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건요. 무료 방송에서 직접 또 여쭤보시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내일의 한 수도 전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한 수가 될 텐데 무엇을 봐야 될지 퀘스천 마크 열어보죠. 자, 내일 한 수는 지수보다 종목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지수는 또 빠진다는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아니야 그냥 그보다는 종목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야. 둘 중에 뭐예요? 두 개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일단은요. 종목이라는 종목 장세도 적어도 지수가 덜 빠져야 됩니다. 네. 지수가 만약에 더 빠져버리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건 좋은 종목들도 같이 빠지게 돼요. 같이 무너지죠. 그렇죠. 네. 최소한 지수가 하락세가 멈추고 하방 경직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종목군들의 개별적인 반등이 나온다. 이런 의미로 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림으로 한번 시장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의 나스닥 지수의 차트 주봉 차트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차트만 가지고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선에서 진정되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일단 대응을 하는 건데 다우지수는 박스권 하단에서 분명히 하락세가 멈췄죠. 나스닥은 박스 상단에서 지금 하락세가 멈추는 상태입니다. 이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 미국 뉴욕 증시는 최소한 이 구간에서 하락세를 멈추는 기간 조정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나빠지는지 개선되는지 이것을 지켜보는 그런 관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는 미국 증시가 폭락 나온다. 막연한 공포는 갖지 말자. 요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상해 종합주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중국 증시가 폭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1차 회복했습니다. 살짝 늘면서 다시 올라갔었죠. 현재 미국 뉴욕 증시는 중국 증시는 박스권 상단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또 밀리지도 않는 형태입니다. 결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권에 접어들다 보니까 더 밀리지 않는 형태.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더 못 가는 형태입니다. 결국에 중국도 당분간 이 박스권에서 기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결국에 당분간 미국과 중국 증시는 박스권의 혼조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국내 증시도 이런 흐름에 따라서 지수가 이제 방향성이 없는 그런 어떤 종목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기간 조정이 나서고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소형주의 종목 장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급락이 나오면은 좋은 종목도 가던 종목도 못 가니까 지수는 조정, 그럼 우리도 같이 조정받으면서 힘든 게 아니라 종목으로 승부를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종목이 사실 네페스였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고 익절가를 상향하고 있는데 더 올려야겠어요. 매니저님.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시장 자체가 괜찮긴 하고요. 네. 괜찮은 것보다는 종목을 중심으로 괜찮은 흐름인데 지금 네페스가 오늘 같은 장에서도 신고가를 기록을 합니다. 시장의 핵심적인 섹터, IT 섹터가 시장의 중심이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해드렸었고요. 제가 IT 섹터들 중에서도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반도체하고 5G입니다. 양대 축이에요. 네. OLED라든가 스마트폰은 그 성장의 여력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5G는 성장 여력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약에 주도 섹터로 본다, IT 섹터로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하고 5G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승부를 보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 주가는 이렇게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형태인데요. 현재도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느냐 내지는 그냥 가느냐 이런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추가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익절가 지금 현 단계에서 섣불리 성급하게 목표가 설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익절가를 제가 33,000원까지 올릴 겁니다. 올리기 때문에 익절가가 무너지기까지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가지고 홀딩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가자.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자, 유니셈이란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
한 큐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자, 오늘 유니셈의 주가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밀린 상태입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께 공개를 드리면서 어제 종가 부근에서 살짝 배팅, 그리고 오늘 아침 내지는 장중에 밀릴 때를 위해서 한 번 정도 배팅, 이렇게 분할 매집을 여러 개 언급드렸는데요. 현재 구간은 분명히 밀집돼서 상단에서 물량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종목도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로서 강력한 실적 호전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겠죠. 그래서 시장이 안정이 되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다시 반등이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여기서 더 폭락이 나오게 되면 반도체라든가 다른 종목도 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코스피가 2000선에서 하락세가 멈추는 안정된 흐름이 나온다면 개별적인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도 홀딩 전략과 함께 우리가 아직은 접근 전략을 가능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넷패스와 함께 유니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공개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의 한 큐 종목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오늘 3시에 사서 다음 주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종목은 솔리드, 공개하겠습니다. 솔리드요? 솔리드도 5G 관련인데 그쵸. 사실 요즘 시장 빠질 때 5G 줄들이 정말 힘을 못 내고 있거든요. 네. 괜찮은 건가요? 오늘 5G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모두 반등이에요.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동안은 굉장히 부진했고 그런 와중에 오늘은 좀 소폭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5G는 앞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IT 섹터들 중에서 양대 축에 속합니다. 특히나 5G 시장 규모는 반도체 시장 규모보다 훨씬 더 커요. 다만 주가가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좀 답답해하고 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일단은요, 솔리드는 지금 현재 그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일단 기록한 종목입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일단 5G 관련주가 4분기 실적이 솔리드만큼 서프라이즈한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종목은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낸 것이고요. 미국의 3, 4위 통신 업체들이죠. 3, 4위 업체들의 합병이 진행되면서 5G 시장이, 미국의 5G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이제 5G 시장을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 5G 시장 자체, 5G 모멘텀이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제 중계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적 호전 추세가 올해 좀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차트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지루하죠. 중요한 부분이 이미 바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이 박스권의 하방 경직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최근에 한 번, 두 번, 벌써 세 번째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는데 주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밀리는 형태. 그러면서도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이 시도가 되는 이런 형태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서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솔리드를 선두로 해서 5G 관련주 전반에 걸친 흐름 자체가 점진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리드뿐만 아니라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RFHS라든가 이노바이러스 이런 대표적인 5G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지금 구간에서는 접근 전략을 해보셔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삭죽기 조금씩 무서우신 분들은 조금씩 주워 담는 그런 전략은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역시 오늘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보다는 오늘 정도 선에서는 좀 접근 전략을 좀 강화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는 8,500원 정도까지 잡아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최고가, 단기 최고가가 7,350원인데 그 이상까지 제가 8,5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5G 관련주의 시세가 탄력이 붙을 때는 그만큼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8,500원까지 잡아드리고요. 자, 손절가는 현재 그래서 5,400원 정도 밀집다 하단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밀집다 하단이 깨지게 되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5,400원 반드시 지키자 이렇게 정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 목표 주가는 8,500원, 손절가는 5,400원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넷패스와 같이 다음 주 월요일에 좋은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